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은 절대 없다고, 현 장관이죠. 현 문체부 장관은 절대 없다고 했고요. 류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파헤쳤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직접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윤선 현재 문화체육부 장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류진용 전 장관은 2014년 7월 퇴임하기 한 달 전쯤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두 사람 얘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아, 누구라고 보십니까? 본 적이 있는 사람, 난 좀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회의에서 서로 논의가 되는 그 회의록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네.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네네. 이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유진용 장관 때까지는 유진용 장관이 막아줬는데 네. 그 뒤에부터는 이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자, 안 그래도 지난 9월이었나요? 저 의원님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하실 때 네. 그 문화예술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받았는데 이 삭제된 대목이 많아서 원본을 다시 입수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여전히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검이 이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의심스럽기는 한데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컴퓨터 이런 거를 이제 교체하고 또 했지만 실제로 관련 자료를 다 지우라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문서 자료, 파일 자료까지 다 지우라고 했다고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특검에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특검에 있다. 네. 확보를 했다. 그러면요. 네. 이 외장 하드를 없앴으나 이것을 복원했거나 확보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수첩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김기춘 실장의 네. 지시한 내용이라는 것이 그 수첩에 나오죠. 2014년 10월 회의인데요. 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좀 선정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지금 이 취임하기 전이 아니라 임명되기 전이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했고 네.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때 정무수석은 조윤선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에서 이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관주 차관이 최근에 사표를 내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요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증거는 이미 특검에 확보돼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과를 비롯해서 관련자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장관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의 관련 자료들을 전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곧 전모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냥 말로 부인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정감사? 그때 대정부 질문,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가요? 국정감사에서 중에
그 자료를 감추고 빼고 삭제 편집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고 지금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고 특검이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한 자료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은 곧 드러날 거라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네. 봅니다. 당시 영상을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의 당시 발언 위증죄에 해당합니까? 위증죄에 해당하죠. 명백한 위증이죠. 명백한 위증이 되는군요.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지금 헌재 수사도 있고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도 지금 5가지 안건 중에 하나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정황, 이거는 이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겨 있고요.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유진용 장관이 지금 외국 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다 사전에 하고 네. 이제 외국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 보면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반대파까지 포용하자는 거에 동의했었지 않냐.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십시다. 원래대로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뒤에 다시 또 이런 게 또 내려오니까 또 찾아가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항의성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모철민 그 교문수석 당시에 청와대 예. 이제 교육문화수석이었죠. 네네. 교문수석한테도 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지시를 해도 이거 내려버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조현재 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이거 적용하라고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라고 했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돼 왔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폭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블랙리스트를 알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대통령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2번이나 방문해서 대통령과 면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와 무관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유진용 당시 장관이 교체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워게임에서 오히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을 오히려 바꿔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옳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은 노태강 국장과 김재수 과장 감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감사 결과 보고를 대통령이 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최순실이 보고 대통령에게 이 2사람 징계해달라고 했는데 이 노태강 국장이나 김재수 과장을 잘 아는 유진용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된다면 다음 달 9월에 정기인사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잘못 없는 사람들이 내쫓기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장관도 결국 옷을 벗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장관까지 내쫓고 하는 이 정권에 대한 말하자면 분노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유진용 장관이 최근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정황이면 특검의 이 블랙리스트 수사는 또 문체부 등을 비롯해서 이 최순실의 인사 개입, 인사 전횡으로도 또 확전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도 의원님, 또 문화예술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왜 하필 문화예술 분야가 이 현 정부의 이런 표적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판 정신이 핵심이고 이 비판에서 창조가 나오는 건데 비판이나 또는 풍자나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한 비판이나 풍자 그리고 이거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통제 방식은
재정, 돈을 빌미로 해서 길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통하는 나라는 결국 독재 국가였거든요. 비판을 제거하고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면 결국은 이제 최순실 차은택 같은 사람들이 와서 문화예술계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또 전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비판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네, 비판 정신의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차은택 등을 심었다. 그리고 문화계와 스포츠계를 농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혹시 의원님 블랙리스트 이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저도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으시군요. 들어가 있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저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 학술 행사를 하는데 지원했던 300만 원조차 끊으면서 저하고 관련돼서 학술 행사 문학제를 한 사람들도 다 연관지어서 마치 무슨 아주 그 정치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최근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터지기 전까지는 의원님께서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존재 모르셨었나요?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국정을 농단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인지는 몰랐었죠. 네. 자, 오늘 또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해서 그 사안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오늘 교육부가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요, 당초 적용 시점인 내년 3월보다 1년 늦춰서 2018년 3월에 도입하겠다. 자, 그리고 대신에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연구학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또 1년 후에는요. 국검정을 혼용한다. 이런 방침들이 나왔는데 자,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인지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자, 박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육부 발표요. 국정역사교과서 학교 적용을 1년 늦춘다.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 교육부가 이제 지난 11월 28일 날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제 현장 검토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학계, 시민단체, 국회, 시도교육청 등에서 그 다양한 경로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총리께서 그 많은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절충안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 공개했을 때 이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나왔다. 좀 이제 자부심도 보여주시면서 이 국정 교과서의 의미가 여러 교과서로 배우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용이 되면은 지금 그 취지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국정 또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온 교과서가 이제 공개가 됐고. 네. 또 1월 말까지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하면 이제 더 좋은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기대로는 이 교과서가 이제 그동안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라든가,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많이 극복한 교과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표준이 되는 교과서가 돼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가 같이 선택하게 됨으로써 질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도 잠깐 발표 중에 언급이 있던데요. 지난달 28일에 이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의견들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떤 의견들이 가장 많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주로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건지, 네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건지,
1948년 8월 15일을 이제 보는 시각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현정검토본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고 네. 북한은 정권 수립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종전 교과서는 이제 검정 교과서는 우리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이 국가 수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고쳤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안에 대해서도 바꾼 거에 대해서 뭐 그게 건국절과 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반대가 좀 많은 상황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 정부 시기 거기가 네네. 너무 기술이 좀 많은 거 아니냐 미화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정화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우리 사이트는 국정화 찬반을 묻는 건 아니고 내용에 네.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는 그 사이트였는데 네. 기타 의견에 찬반 의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정화 이제 찬성하는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교과서보다 훨씬 균형 잡히게 잘 기술된 거다. 역대 정부의 공과도 잘 써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만 네. 또 현실적인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근데 기존 검정 교과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화해협력 대상의 쪽에 많이 초점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도발했던 문제라든가 6.25 전쟁의 책임이라든가 현재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잘 서술했다는 그런 칭찬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새로운 디자인, 시각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해주는 국정교과서 찬성한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네. 또 부정적인 의견은 이유가 어쨌든 정부가 주도해서 하나의 단일 교과서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또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박정희 정부나 이승만 정부를 좀 미화한 거 아니냐. 우편향 아니냐. 좌편향을 맡겠다고 하지만 우편향 아니냐. 네. 또 지필진들이 너무 조금 성향이 뉴라이트 아닌가. 이런 비판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필진이 이제 현장 검토본 공개할 때 같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부 논란도 있었고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이제 여러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 정리하면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좀 구분을 하면 어느 쪽 비중이 맞나요? 요거는 요 사이트에 들어온 이제 개인이 인증을 해서 한 의견밖에 못 내니까요. 실명을 하고. 예, 실명을 해서 한 분. 하여간 우리 사이트를 이용한 분에 대한 찬반 의견만 집계한 결과로는, 찬성 의견이 381명, 14.7%고, 반대 의견이 208명, 35.3%였습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마지막 날, 네. 찬성 의견이 299명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마 이거는 계속 언론에서 유엔이 철엔이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찬성하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이 접촉해서 의견을 올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제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국회에서 말이죠. 이 국정 역사 교과서 발행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이 통과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오늘부터 사당 체제가 돼서 만약에 내년 2월에라도 이게 의결이 되면 국검정 혼용이 아니라 이게 국정을 발행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제 법안이 이제 언제부터 발효되는지 이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네. 네, 저희들이 현재로는 이게 다 아직은 이제 발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 거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또 서울시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다른 시민단체 의견을 이제 들어봤을 때는 네. 이게 산불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부모는 교과서를 구매하지 않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고 교사는 가르치지 않고 학교는 채택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또 이제 일종의 이 한거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폐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늘 많이 나오던데 부단장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산불이라는 건 아마 국정교과서 하나만 채택하게 할 때 네네. 그런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전제로 네, 그때 이야기가 됐었죠. 네, 지금은 분명히 일부 교육감들 관할 지역이나
또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 교과서가 오히려 낫다. 현장 검토본 보고 네네. 쓰겠다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서를 쓰겠다는 학교를 뭐 있는데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못 쓰게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선택권을 네. 보장한다.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왜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도 이제 이 뭐 좌우 성향에 따라 또 이념 성향에 따라 다 찬반이 또 달랐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소수 학교들이 상당히 또 여론의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태를 지켜봤던 분들이 교학사라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오히려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편찬한 것 외에는 똑같은 사태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또 예단이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교학사 교과서보다는 지금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훨씬 양질의 교과서고요. 네. 예, 지금 최순실 사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평가를 좀 못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예,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는 또 그때 내용에 대한 오류가 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처음부터 채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택 저지 운동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하나씩 봐주시고 또 1월 말에 지금 그동안 국민 여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과서를 우리가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훨씬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나올 거고 교학사 교과서는 조금 우쪽에 치우쳤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상당히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 교과서보다는 훨씬 많은 학교가 네. 채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단장님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한번 하실 때 국정 역사 교과서가 정상이고 기존 교과서는 문제 소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셨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신 건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검정 교과서에 좀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박성민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